촉잔도권. 무엇 때문에 이 먼 길을 왔는가? 촉으로 가는 길의 험난함은 푸른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렵도다. 아, 그대 먼 길을 온 사람이여,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폭 58cm, 길이 8m가 넘는 보물 1986호 촉잔도권. 현재 심사정이 63세로 타계하기 바로 전해인 1768년에 그린 이 그림은 마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작품입니다. 중국 장안에서 서쪽으로 가는 험난한 산세를 파노라마식으로 그렸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했던지 당나라 시인 이백은 푸른 하늘에 오르기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촉으로 가는 길은 고단하고 험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참 아름다운 길이기도 했답니다. 갑자기 막아서는 까마득히 높은 산봉우리는 화폭을 벗어났고 천길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쏟아져 내리는 폭포는 촉도의 험난한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세차게 굽이쳐 흐르는 계곡물은 다시 강으로 흘러들고 험한 절벽으로 끊어진 곳은 도르래로 연결되어 끊어질 듯 이어지면서 계속되는 인간의 삶과 자연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촉잔도권은 흔히 심사정의 자서전적 산수화라고 하지만 단지 그의 고단한 생애만을 표현한 그림은 아니랍니다. 촉도의 험난함과 화가의 격정적인 감흥도 엿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온유하고 지나온 모든 것을 보듬는 담담한 관조와 아량이 느껴집니다. 촉잔도권이 지금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문화로 나라를 지킨 간송 전영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간송 전영필은 좀이 심하게 슬어서 만지면 바스라질 것 같은 상태로 경매에 나왔던 촉잔도권을 큰 기와집 5채 값에 해당하는 5,000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구입했고 일본 교토에서 수리와 표구를 하느라 6,000원을 더 들였다고 합니다. 그림 속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위대한 화가가 있었고 이 작품을 온전히 지켜낸 선각자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명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촉도를 실제 본 사람 이상으로 그려냈던 현재 심사정.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현재 심사정은 증조 할아버지 심지원이 영의정까지 지냈을 만큼 명문가 출신인데 할아버지 심익창이 과거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바꿔치게 하는 부정을 저질러 귀양을 갔고 나중에는 왕세제 시해미수 사건에까지 연루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다행히 현재의 집안에는 그림의 내림솜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심정주는 이미 당대에 이름난 선비화가로 특히 포도 그림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었고 외할아버지 정유점, 정유승, 정유복 등이 모두 당대의 이름을 날렸습니다. 현재는 이런 배경에서 화가로 성장하여 필묵에서는 달인이 되었지만 사회적 활동은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종손인 심의구는 현재 거사 묘지명에 그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50여 년간 근심과 걱정뿐 낙이라고는 없는 쓸쓸한 날을 보내면서도 하루도 붓을 쥐지 않은 날이 없었다. 심사정은 많은 중국 역대 명화가들의 작품을 방작했는데요. 옛 명화를 그대로 베끼는 임모와는 달리 방작이란 고전을 재해석해서 자기화한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원래 그림과 비교해보면 잘 나타나듯이 심사정은 송나라 마원과 원나라 예찬 등 중국 대가의 구도나 필법을 본받아 그렸지만 그저 베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그윽한 멋과 시정을 그려 넣었습니다. 영조시대 서화가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규상의 일몽고에는 현재와 겸재의 그림은 온 나라에 알려져 있고 둘의 평가도 버금간다고 써 있어요. 표암 강세왕 같은 이는 심사정의 그림을 좋아하고 높이 평가해서 현재가 겸재보다 더 낫다고 평하기도 했죠. 심사정 55세, 강세왕 49세 때였던 1761년에는 서로의 그림을 합쳐 표연연하첩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예술을 통해 깊은 우정을 맺었던 것이죠. 심사정이 41세 때 그린 강상야박도는 한밤중에 홀로 강변에 머무는 뱃사람의 고적한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옅은 먹으로 화면 전체를 어둡게 연출하고 앞쪽의 나무와 멀리 있는 여름산은 짙은 먹빛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림의 가운데 어스름하게 표현된 강 안개와 배 한 척이 참 적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림 위쪽에는 당나라의 시인 두보가 쓴 춘야희우라는 시가 써 있어요. 들길은 구름이 드리워 어두운데 강 위에 외로운 배만이 불을 밝히고 있네. 강상야박도는 심사정의 중년기 예술 세계를 잘 드러내준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이렇게 화가의 감정이 오롯이 배어있는 산수화는 좀처럼 찾기가 힘들답니다. 파교신매도는 현재가 타계하기 3년 전인 1766년에 그린 작품으로 만년의 원숙한 필치가 제대로 구사되고 있습니다. 눈 덮인 깊은 산속에서 동자를 데리고 매화꽃을 찾아 나귀 타고 가는 선비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은 현재 필치라고 부르는 부드러운 먹선과 은은한 담체의 그윽한 분위기로 꽉 차 있습니다. 눈 덮인 산을 묘사한 먹빛과 깊이 있는 공간감이 살아있는 명작이죠. 동네 뒷산인 북한산에도 못 가볼 정도로 칩거하며 살았지만 현재는 평생 딱 한 번 금강산에 다녀왔는데요. 금강산의 험준한 자태와 삼엄한 기세를 직접 대면하고 나서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의 스승 겸재정선의 신속하고 장쾌한 필묵법을 끌어들여 금강산의 명소, 장안사, 만폭동, 명경대, 보덕구를 그려냈거든요. 삼일포는 이 네 작품과 화면 구성이나 필치가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의 작품입니다. 신라의 화랑들이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서 3일 동안 머물렀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삼일포를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 부감법으로 그려 한 화면에 담았어요. 멀리 외금강 법기봉의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줄지어 서 있고 앞쪽에는 기묘한 형상의 바위와 둔덕들이 솟아있어요. 호수 한가운데 있는 바위 둔덕에는 우뚝하게 자리한 맛배지붕의 사선정이 보이네요. 전체적인 구도와 경물의 배치, 표현법은 겸재정선의 삼일포와 비슷하지만 산과 바위를 묘사한 필선의 주변에 옅은 먹을 흥건하게 우려낸 것은 현재가 애용한 남종화풍의 기법이랍니다. 쪽빛으로 물들인 종이에 그린 현재의 삼일포에 깃든 독특하면서도 그윽한 운치야말로 현재만의 장점이고 당시 사람들이 현재의 그림을 높이 산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사정이 58세에 그린 선유도에는 풍랑이 몰아치는 물 위에서 느긋하게 뱃놀이를 하는 선비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욕에서 벗어나서 삶을 돌아보는 심사정의 감회를 표현한 것일까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루도 붓을 놓지 않았던 현재 심사정.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쓰라림과 고독은 그의 붓끝에서 아름다운 예술로 피어났습니다. 그림 속에 녹아든 화가의 진솔한 독백이 들리시나요?